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춘천 레고랜드 개발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멀린사가 직접 개발에 나서면서 순항하는가 싶었는데 시공사 변경 문제로 법정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고성의 한 양식업체가 아시아 최초로 대서양 연어 양식 기술을 개발했는데 몇 년째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해양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소방서가 없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웠던 양구 지역에 소방서가 신설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화천에 소방서가 들어서면서 소방 안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한규호 횡성군수가 끝내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13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건데요. 횡성군은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군수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한 군수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와 현금까지 받아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규호 횡성군수는 당선 1년 만에 직위를 잃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횡성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말을 안 했으면 그보다 좋은 날은 없는데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신경을 쓰고 행정하고 같이 한번 일해서 국민들을 어떤 걱정 안 하게끔 잘 결정나가려고. 현직 군수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당장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행정수장 부재로 동력을 잃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가 이제 권한대행을 하시니까 충분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신 거죠. 전혀 없으리라고는 확신을 못하지만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기에 한 군수가 역점 추진한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성군은 앞으로 박두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보궐선거까지 군수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선 7기 도내 자치단체장 중 직위 상실이 확정된 단체장은 한 군수가 처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제 법에서 정해준 일이고 또 횡성군이 더 이상 그런 아픔에서 어떤 군정에 공백이 없고 전진하는 횡성군이 되기를. 현직 군수가 물러나면서 물밑에서 움직이던 출마 예상자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벌써부터 전현직 정치인 등 10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민선 7기 횡성군이 내건 군정 목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횡성. 군수 부재 사태를 맞은 횡성군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2015년 도내 한 양식업체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서양 연어 양식에 성공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성의 최대 연어 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양식 연어에 의한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고성 지역의 한 육상 연어 양식장. 대형 수조 안에 다자란 연어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양식 연어의 80%를 차지하는 대서양 연어로 몸 길이 80cm, 무게 6kg에 이릅니다. 육상에서도 바닷물에 적응하는 기술을 이용해 1년 10개월 만에 어미로 키워냈고 생존율은 98%에 달합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아시아에서는 처음 양식에 성공해 특허까지 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으로 전환하면 대량 생산도 가능하지만 현재 동해에서 키우는 일은 불법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6년 대서양 연어를 유해 우려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양식장을 탈출할 경우 고유 어종을 공격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잡이나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100억 원대의 연구비를 투입했던 중소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도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서양 연어를 양식할 수 없음으로써 그동안 무척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강원도는 양식 언어가 유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환경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수온차로 양식 시설 밖에서 생존이 불가능하고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의 규제 개혁을 적극 건의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유해 우려종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각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피해 여부를 두고 수년 동안 논쟁이 계속됐지만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 지난해 국내 연어 소비량은 약 4만 톤. 이 가운데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지난해 12월 고교생 10명 사상의 참사를 낳은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가스 보일러 시공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가스 공급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펜션 시공업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일러 시공과 검사, 점검과 사용 단계에 관여했던 피고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했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해 엄정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평창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된 8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4일 80살 여성 A씨가 의심 증세를 보였다가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1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밭일을 하다가 야생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SFTS 환자는 원주와 인제에서 발생한 데 이어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FTS는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횡성문화관 매각 입찰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12일 횡성문화관 매각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횡성문화관 매각 유찰은 이번이 두 번째로 횡성군은 최저 입찰가를 낮춰 이달 중 3차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물 가격과 철거 비용 등을 합산하면 입찰가를 낮추더라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초등학교가 다음 달 홍천에 문을 엽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홍천 노천초등학교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입생 74명을 받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과정은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기본 교과와 자치, 공감, 소통, 철학 등 대안 교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청은 지난 2015년 개교한 현천고교에 이어 가정중학교와 노천초교까지 대안학교의 초중고교 과정이 연계돼 교육 복지 다양화와 학교 부적응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국 멀린사가 직접 투자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본 궤도에 오르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공사 변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원도가 선정한 시공사를 멀린사가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법적 분쟁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예정 부지인 춘천시 근화동 중도입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시공사 계약을 맺은 STX건설은 지난해 5월 이후 계속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눈에 봐도 지난해와 비교해 복도 등 많은 부분에 공사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레고랜드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밝힌 영국 멀린사가 시공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멀린사는 최근 입찰을 통해 한 건설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STX건설이 공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강원도는 100억 원이 넘는 위약금 법적 분쟁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돈도 돈이지만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늦어질 대로 늦어진 레고랜드 공사가 또다시 멈춰설 우려도 있습니다. 13일 열린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제기된 시공사 변경 가능성과 그에 대한 도의 대응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STX와의 문제가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STX와의 계약 내용을 공개해달라, 책임 준공 확약서 등등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거 공개하지 않으시는 이유. 이에 대해 강원도는 멀린사가 시공사 변경을 추진 중이라는 점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상 문제와 공사 지연 가능성 등을 멀린 측에 전해 기존 업체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TX와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컨소시엄이라든가 사업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중도개발공사하고 STX하고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업체 간에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날 강원도는 멀린사가 레고랜드 개장 시기를 2021년 5월로 당초보다 1년 앞당기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암초를 만난 레고랜드 사업이 과연 멀린사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춘천 지역 택시업계가 춘천시가 추진하는 강원대와 한림대 통과 노선인 일명 청춘노선 도입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 택시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춘천시청 앞에서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춘천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포함된 강원대 통과 노선과 마을버스 도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작은 택시 하나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 택시 종사자들로서는 커다란 자본과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 지역 택시가 붕괴되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복지비 지원과 카드 수수료 지원 인상도 요구했습니다. 춘천시는 택시업계와 세 차례 간담회를 갖고 청춘노선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8월 택시 운수 종사자 지원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 대동대한운수노조가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13일 대동대한운수 차고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분기 무사고 수당과 노선 숙지 교육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측이 법인 합병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다음 달 안으로 무사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합병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합병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싸움입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건데요.
도내에는 화천과 양구 지역에 소방서가 없어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구 소방서가 이달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는 등 올해 안에 1지자체 1소방서 조성이 완료돼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응급처치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소방차의 골든타임 도착률은 전국 평균 55.6%보다 낮은 37%에 그쳤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경남과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양구와 화천은 소방서가 없어 신속한 초동 대처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구 소방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양구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도 기존의 배로 늘려 구조 구급 현장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양구는 어디든 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고 소방 인력은 기존 55명에서 115명으로 증원되고 소방 차량도 기존 10세대에서 26대로 늘어 강화된 소방력으로 대형 화재 및 복합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도내 유일한 지역으로 남은 화천군도 한안면에 소방서가 건립돼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춘천소방서 관할로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에 30분 이상이 소요됐던 만큼 주민들은 골든타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이 나거나 이제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면 멀리서 이제 춘천이나 그런 데 들어와서 30-40분 정도 걸리니까 또 아무래도 좀 불안했는데 이제 뭐 소방서가 생기다니까 뭐 안심도 되고.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 밖에도 오늘 2022년까지 소방 인력 확충과 장비 개선 등을 추진해 소방 서비스의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합니다. 1분 1초의 촉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도민들의 생명 안전과 재산 보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강원도는 13일 서울시 산림청 등과 서울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동해안 산불 피해지 신속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는 부지 제공과 유지 보수를,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기술과 행정 지원에 나서고 서울시는 서울의 숲 조성과 예산 지원을 각각 맡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오는 11월 강원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해 산불 피해지 산림 복구의 열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13일 배수 개선 사업 신규 지구 2개소를 선정해 국비 113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배수 개선 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철원 동송지구와 양구지구로 각각 국비 65억 원과 47억 원을 받게 됩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농경지 배수로가 잘못돼 지역 농민들이 경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 농가들의 재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서채리 기자입니다. 몇 년이더라? 65년인가? 62년인가? 6.25 전쟁이 48년이었나? 35년 아닌가? 35년일까? 35년? 40년대 아닌가? 되게 다양한 나라라고 알고 있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유엔에서 많이 참여했죠. 미국, 카나다, 독일, 프랑스. 저도 이공계다 보니까 이제 사회 쪽은 좀 많이 약해서. 공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저기 위에까지 점령을 했던 데를 이제 쭉 이렇게 후퇴해서 내려왔던 작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약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우리 역사와 민족에는 큰 상처가 남았는데요.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잊혀지고 있는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그냥 살짝 사회랑 역사 시간 때 좀 이제 딱 살짝 그 정도? 뭐 홍보 영상이라든가 뭐 홍보물 등으로 홍보를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거울이 되니까. 근데 한국사 그 교육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영화나 책으로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갖다 많이 인식을 시켜야죠. 앞으로 6.25라는 것도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인식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전쟁이 민족의 아픔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전 용사와 이산 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대우를 안 해주면은 누가 이제 다음에 그런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치고 애국심을 가져서 행동할까에 대해서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좋은 측면에서 이제 교류도 할 수 있게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6.25도 겪어보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못해서 이제 죽을 겁 막 남기고 하니까 그냥 아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지금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숙하지만 때로는 낯선 단어 6.25 전쟁.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의 기억 속의 6.25 전쟁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강원도 지부 원주지에는 13일 원주 현충탑에서 무궁화꽃 한 송이 현충탑 헌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 31곳이 참여해 호국 영령을 위한 무궁화 헌화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님들의 희생을 선양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훈의식을 가르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미망인회 원주지회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우리도 저녁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 전날보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예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 16도, 원주 17도, 강릉 19도 등으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면서 강한 햇빛을 가려주겠습니다. 원주 28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등으로 전날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비 소식이 잦은데요. 토요일 내리는 비는 양이 적겠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꽤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영동 지역도 토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